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도 앞에 그 A rules B net, 즉 설명 문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 pub 데이터는 이 비엔나 대학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개의 그 전자 문건이 있는데, 전자 출판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문건들이 다운되었는가, 어떤 것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가, 내려받아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사용자의 경우에는 뭐 몇 건의 그 출판물을, 전자 출판물을 이제 동시에 다운을 받았겠죠.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rules라고 하는 패키지를 올려놔야 되고요. 이때 이 pub 데이터를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 pub를 한번 넣어보면 이것이 transaction class 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된 거래 건수는 15,729건이다. 그리고 이 항목 수는, 품목의 수는 936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 프리퀀시를 통해서 어떠한 항목들이 빈발하는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앞에 있는 5개의 문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에 대해 살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936개이기 때문에 앞에 5건 정도만 여기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문건이 이 0.022라는 이야기는 약 2.2%의 거래에서, 즉 다운로드 총수인 15,729건의 2.2%에서 이러한 doc_11d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체인 936개 품목에 대한 빈도를 순서 정렬한 형태로 보자. 그렇게 하려면 sort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리고 이 내려가는 순서로, 작아지는 순서로, decreasing이라고 하는 인수를 true라고 놓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앞에 상위 5개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죠.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doc11d이고요. 약 포함률은 2.2%. 서포트라고 할 수 있죠. 서포트는 2.2%이고, 5번째 것은 doc_698인데 이것의 서포트는 1.5%이다 라는 것이죠. 그림의 형태로, 막대 바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다소 정리된 그런 느낌을 주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이것이 더 유용한데, 아이템 프리퀀시 플러스에 대한 서포트,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된 형태로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빈발의 순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서머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유용한 지표는 density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가능한 거래수와 항목수를 모두 곱한 것 중에서
이 채워진 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0.17%이다. 0.1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프리어리 함수를 써서 규칙을 한번 생성해 봅시다. 몇 개의 파라메타를 지정을 했는데요. 미니멈 랭스를 2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의 기준으로 0.001, 그리고 컨피던스의 기준으로는 0.2를 지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런 값들을 어떻게 주느냐, 이걸 너무 까다롭게 주면 어떠한 규칙도 생성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기준을 좀 느슨하게 제시를 하면 생성된 규칙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재지정하고 재실행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두었을 때는 65개의 규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EPUB rule underbar 1이라는 것으로 결과를 저장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쳐보면 set of 65 rules라고 해서 모두 65개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생성해서 내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머리를 통해서 보면 rule length, 즉 규칙의 길이에 대한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규칙의 길이의 정의는 left hand side, 즉 전제가 되는 x, 그리고 이 RHS, 우변이죠. right hand side, 우변, 즉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수를 합친 것을 우리가 length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그 length가 2인 것이 62개 룰이 있고, 그리고 3인 것이 3개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length가 2인 것의 예로서는 여기에 있는 규칙 inspect라는 함수에서 쭉 알 수 있는데, 이 규칙 룰의 1번부터 62번까지, 그리고 63에서 65까지는 이 룰 length가 3인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 각 룰에 대해서는, 규칙에 대해서는 support와 confidence, coverage, lift, 그리고 count가 제시됩니다. 네. 이제 룰 수가, 규칙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를 하나씩 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by라고 하는 인수에서 이 어떠한 지표 하나를 지정을 해주면 그거 순서대로 정렬된 형태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상위 10개만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1:1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축약된 형태의 이 결과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confidence가 가장 큰 룰이 여기 1번 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쭉 10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보면 doc 628과 692가 포함되어 있으면 627이다 라고 하는 룰이 가장 으뜸으로 이제 잡혔는데요. 그거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confidence가 89%라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coverage, lift도 402예요. 엄청 높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의 순서로 보는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by lift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리프트의 크기 순서대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이제 confidence의 순서로 봤었는데요. 리프트의 순서로 보면 꼭 좀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에서 앞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이 세 번째 룰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3등으로 밀려났네요. 앞에 이제서 1등인 것이 여기서 3등이 되었습니다. 네, 생성된 규칙수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예컨대 이 doc72f라고 하는 요 문서, 그리고 요 품목이요. doc4ac라고 하는 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규칙을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subset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items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죠. 항목 집합이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doc4ac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것도 4ac가 포함된 항목이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72f는 여기에 네 번째 룰에 있습니다. 이 items라는 것 대신에 LHS, left hand side, 좌변이죠. 즉 전제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앞에 items라는 것 대신에 LHS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라 하면 RHS를 쓰면 됩니다. right hand side죠. 우변. 그러니까 결과항입니다. 결과항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찾아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doc4ac라는 것들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72f 요런 도큐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룰은 하나도 생성되어 있지 않군요. 네.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례인 adult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원래는 adult UCI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adult UCI라는 자료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퀘스처네어 데이터, 즉 설문지 응답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넣어진 자료인데요. 이 케이스는 48,842건이고요. 각 건은 1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5개 변수는 이제 설문수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age라든지 work class, final weight, final weight는 이제 설문의 결과는 아니네요. 이 부여된 가중치인데요. 이 교육, 그리고 교육 연수인 education number 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transaction object로 등록을 하려면 이런 수치형 변수들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final weight 같은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빼는 수밖에 없고요. education number, 이것도 사실은 education, 교육 수준을 연수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되죠. 그래서 이 education number는 뺐습니다. 두 개 변수는 뺐고요. 나머지 age라든지 hours per week라든지 이런 변수들은 구간화를 통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age가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이면 범주 1이고 그 다음 몇 세에서 몇 세면 범주 2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이제 살릴 수 있죠.
그래서 구간화를 해서 살렸습니다. 그 자료가 adult 자료입니다. adult 자료는 transaction 데이터이고 요 앞에 데이터셋에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케이스 건수는 같습니다. 48,842개이고요. 그런데 115개의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떤 변수의 각 범주 단위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15이 확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데이터 adult를 넣은 다음에 adult를 하면 transaction class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죠. 48,842개의 거래, 그리고 115개의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프리퀀시 플랫을 통해서 이 빈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때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미니멈 서포트를 제시를 해주면 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의 빈도를 갖는 항목들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아프로리 이 함수를 써서 이 규칙을 생성해 냈습니다. 이때 적용된 파라메타는 서포트는 0.01이고요. 컨피던스는 0.5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규칙수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규칙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31만 7,848개이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설문지 자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걸 물을 수 있죠. 우변에, 즉, x이면 y다, y에 해당하는 곳에 인컴이 스몰인,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작은, 스몰 클래스에 속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ubset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제시된 조건의 subset equal right hand side가, 즉, 우변이 인컴 스몰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리고 제2의 조건으로 리프트가 1.2인, 그러니까 리프트 1점이면 리프트가 1이라는 게 가장 이제 독립적인 경우, 흥미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수준 제약을 둬서 살펴보면 그런 룰이 몇 개 있느냐, 10496이니까 10,000개나 있네요. 이런 것들도 10,000개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confidence의, 즉 신뢰도의 순서로 보자.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최고의 신뢰도는 71%짜리 신뢰도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 있고, 또 두 번째 것도 71%이고 세 번째 거는 70.9%예요. 상당히 이 confidence가 높은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antecedent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나옵니다. 즉 work class가 private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 업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private class에 속해 있는, 그리고 혼인 상태가 미혼인 경우, 그리고 아이가 있고 남자이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리고 출생국은 미국인 경우에 인컴이 소득 수준이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컴이 라주인 경우에 또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소득이 큰 경우는 어떠한 조건이 어떤 경우에 소득이 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룰들을, 규칙을 이제 생성해내서, 이게 흥미롭다, 추후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연관성 규칙을 저장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규칙 오브젝트를 write를 하면 되는데, 쓰면 되죠. 그때 그 파일의 이름을 CSV로 저장을 하면 이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CSV 파일 형태의 파일이 이제 보관이 됩니다. 네, 유용하게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결과에 어떠한 타겟되는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supervised learning, 즉 지도 학습 모형이 있거든요. 기계 학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나무 모형, 트리 모델이죠. 그런 것을 해내는 R의 경우에 Rpart라는 패키지와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써서 income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득을 타겟 변수, 목표 변수, 반응 변수로 두고 해내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살펴보면 A rules라고 하는 이러한 패키지에 구현된 연관성 규칙은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이고요. 이렇게 특정한 변수가 타겟이 있다면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연관성 규칙도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런 설문지 조사 자료에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어떠한 룰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가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R에서의 연관성 규칙, association rule을 다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주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transaction data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바구니 데이터. 근데 장바구니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넓게 생각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웹 뉴스 데이터. 예컨대 유튜브에서 어떠한 동영상을 보느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는 위키피디아에서 어떠한 항목을 검색해 봤느냐 이런 데이터들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유전자 발현 데이터, 또 메디컬 클리니컬 데이터, 의학 자료. 그래서 어떠한 질병을 어떤 환자가 2개 이상의 질병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이런 장바구니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많은 규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추려서, 특히 추려내는 것은 이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 했고요. 몇 가지 유용한 지표를 쓰는데, support, confidence, lift와 같은 대표적인 이러한 지표들이 있고, 이 지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 3개의 데모 R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결과를 얻어보는, 그럼으로써 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